저는 김지우, 48살 보험회사 팀장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내 윤지영과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죠.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아내는 항상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일상이었죠. 변화는 어느 봄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수영 시작할래. 아내가 갑자기 꺼낸 말에 처음엔 놀랐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로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미뤄왔던 자기 관리를 시작한다니 솔직히 기뻤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좀 있나 봐. 요즘 자꾸 몸이 쑤시고 피곤해. 의사가 수영이 좋대. 지연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40대 중반 여성에게 찾아오는 신체 변화를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좋은 수영복과 수영모를 주문했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영을 시작한 후 지연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죠. 평소보다 머리를 더 신경 써서 손질하고 화장도 조금씩 진해졌습니다. 피부 관리에도 신경 쓰더군요.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도 조금씩 줄었고 자세도 바르게 펴졌습니다. 수영하면서 어깨 근육이 생겼나 봐. 옷맵시가 달라졌어. 동네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지연에게 건넨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제가 응원한 결정이 아내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다 주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변화의 이유가 단순히 건강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지연이 화장대 앞에 앉아 향수를 뿌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이 수영 가는 날이라고 했는데 밤에 향수를 뿌리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겼죠. 자신감이 생겨서 좋은 거야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으니까요. 일주일에 3번, 월수금 오전 10시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은 수영에 대한 열정이 커져갔습니다. 아이들 등교시킨 후 서둘러 수영복을 챙기고 화장까지 완벽하게 하고 나갔죠. 수영하러 가는데 화장이 필요할까 싶었지만 여자들은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제 자세를 칭찬하셨어요. 다른 회원분들보다 빨리 늘었대요. 지연이 수영을 다녀온 날마다 들려주는 이야기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았으니까요. 우리 부부 사이에 새로운 대화 주제가 생겨서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 왜 그렇게 지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지연의 수영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날 수영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가방이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더군요. 평소라면 지연이 정리했을 텐데 어제는 친구와의 약속으로 늦게 들어왔다며 피곤해 보였습니다. 가방을 정리해 주려고 열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건이 젖어 있지 않았어요. 수영을 하고 샤워를 했다면 수건은 젖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더 이상한 것은 가방 안에서 나는 향기였습니다. 지연이 쓰는 향수 냄새가 아닌 분명 남자 향수 냄새가 나는 티셔츠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누군가의 옷과 섞였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티셔츠는 분명 새 것이었고 사이즈도 남성용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착각이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하면서도 계속 그 향기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밉기도 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사람, 두 아이의 어머니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평화로운 일상이 그대로였습니다. 지연에게 물어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어때요? 애들도 중간고사 끝났으니 잠깐 쉬어가면 좋을 것 같아. 식사 중에 제가 꺼낸 말에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요? 제가 토요일에 특별 수영 수업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지연이라면 가족여행을 위해 무엇이든 미뤘을 텐데 이제는 수영이 더 중요해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잠든 후 몰래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믿고 싶었으니까요.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지연이가 조금 변했다고 해서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건 말도 안 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갑자기 지연이 보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 보니 지연은 아직 수영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보통 수영 수업은 12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말이죠. 불안한 마음에 수영장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여기는 한강수영센터입니다. 혹시 오전 성인 수영반 수업은 몇 시에 끝나나요? 오전반은 12시에 끝납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그날 오후 5시쯤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수영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온 지연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했고 머리도 완벽하게 스타일링 되어 있었죠. 수영하고 온 사람 같지 않게 말입니다. 오늘 일찍 퇴근했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지연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일이 일찍 끝나서. 수영은 어땠어? 아, 오늘은 특별히 개인 교습을 더 받았어. 자유형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지연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준비된 답변 같았죠. 그리고 개인 교습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와 같이 아이들 등교를 챙기고 저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 같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지만 실제로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수영 가방을 들고 나올 때까지요. 그날은 수요일 지연의 수영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지연이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수영하러 가는데 굳이 그렇게 꾸밀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지연이 탄 택시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예상대로 한강수영센터 앞에 도착했지만 지연은 수영센터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죠. 젊고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카페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연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응, 괜찮아.
내 남편은 순진해서 절대 안 의심해. 항상 12시에 끝난다고 말해뒀으니까 오후에 우리 시간은 충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아마도 수영 강사로 보이는 남자는 지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친밀해 보이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순진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자존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 순간 궁금했습니다. 언제부터 지연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 결혼 생활에서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감정에 빠진 것일까요? 차로 돌아와 정신없이 운전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달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엉망이 되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싶진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함께 가정을 꾸려온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명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연은 또다시 특별 수영 수업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전날 밤 침대에 누워 지연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화장대 앞에 앉아 있더군요. 새 속옷도 꺼내 챙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 집에 놀러 가라고 했습니다. 큰딸은 의아해했지만 별다른 질문 없이 동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후 차를 몰고 지연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미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지연은 수영센터로 갔습니다. 적어도 수업 자체는 실제로 듣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차 안에서 2시간 동안 기다리며 가슴속 불안과 싸웠습니다. 12시 정각 수영센터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지연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그 젊은 남자, 아마도 수영 강사였을 그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영센터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카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운전석에, 지연은 조수석에 앉았죠. 차를 발동시키자 두 사람은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길, 그들은 한참을 달렸습니다. 마침내 한적한 도로 옆 모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핸들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과 그 남자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이죠. 너무나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연과 그 남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모텔 간판이 함께 나오도록 여러 장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울지 않았을 텐데 이날은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지연, 결혼식 날의 지연,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뻐하던 지연, 그리고 이제는 낯선 남자와 모텔에 들어간 지연. 모든 기억이 뒤섞여 가슴을 찢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2시간 정도가 지나 있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계속 기다릴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나오는 모습도 확인하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그들의 대화도 듣고 싶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오후 4시쯤 드디어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최대한 모습을 감추고 그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지연과 그 남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았어.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봐. 그 남자도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왜 안 돼? 월요일인데. 내일은 남편이 재택근무라서 못 나와. 다음 주 수요일에 봐요. 박민수 선생님. 그제서야 그 남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민수, 수영 강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젊고 아마 30세가 채 안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지연보다 15살 정도 어려 보였죠. 그 차이가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지연은 수영을 다녀온 후 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계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죠. 다음 주 수요일 다시 한번 지연을 미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었으니까요. 예상대로 지연은 수영 수업 후 박민수와 함께 같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모텔 주차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둘러 녹음기를 켰습니다. 바람이 불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들의 대화는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줄 거지? 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당신만 행복하다면야. 지연이 답했습니다. 수영 끝나고 샤워 안 해도 돼. 어차피 당신이 다 씻겨주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아있던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연과 박민수는 분명한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친밀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나누지 않았던 말들이었습니다. 물속에 던져진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이 배운다던 수영, 그 물속에서 저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진실 말이죠. 그들의 대화를 더 들으려고 했지만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또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컸습니다. 배신감, 그리고 모욕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뛰어나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후 컴퓨터에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옮겼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경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특히 상대 남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 배우자의 불륜이 확실하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 남성이 기혼 여성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면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돈보다는 정의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박민수, 자신의 직업적 위치를 이용해 유부녀를 유혹한 그 남자에게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지연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우리 사이에 무엇이 부족했길래 다른 남자를 찾아간 걸까요? 나이 차이 때문일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에 빠진 걸까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보인 행동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지연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혹은 지연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지연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걸까요? 금요일 저녁 아이들에게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묵으라고 했습니다. 큰딸은 의아해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결국 동생과 함께 나갔습니다. 집에 지연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침착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닦고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파에 앉는 지연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수영 어때? 제 질문에 지연은 평소와 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사님이 제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하셨어요. 말을 마친 지연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전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죠. 아내의 연기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천천히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미리 준비해둔 사진들과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연이 물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가 수영 배우러 간다던 시간에 찍은 사진이야.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보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지연과 박민수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죠. 대화를 듣는 동안 지연은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단 3마디, 그러나 저의 모든 결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과 함께 모든 잘못을 인정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가 뭐가 부족했길래?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딱 이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루했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 지겹고 나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 대답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20년 함께한 세월, 두 아이를 함께 키운 시간이 그저 지루함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답변은 지연이 저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였어. 사랑했던 내가 죽었어. 감정이 북받쳐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미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지연에게 내밀었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가 아닌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행복했던 기억과 방금 전 지연의 눈물 젖은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가보니 지연은 소파에서 밤을 샌 듯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합의서에는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고 아울러 박민수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했습니다. 둘 다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이미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오늘은 박민수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이었죠.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사진들, 녹음 파일, 그리고 지연의 진술서까지. 법정 입구에서 박민수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이제 30이 채 안 된 남자가 어떻게 사심 내신 유부녀를 꼬드겼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불편해서였을까요? 재판이 시작되고 변호사는 차분하게 제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박민수가 수영 강사로서 직업적 위치를 이용해 유부녀를 유혹했다는 점, 그리고 그가 지연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에 박민수 측에서도 크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백히 인지한 상태에서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가정을 파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변호사의 주장에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박민수의 변호사는 그가 단순히 지연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며 알게 되었습니다. 박민수는 이미 체육센터에서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진 후 센터 측에서 그를 즉시 해고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수영장에서도 취업이 거절되고 있다고 했죠. 그의 경력에 큰 오점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딸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큰딸은 어머니의 행동에 크게 상처받은 듯 했습니다. 사춘기 소녀에게 어머니의 배신은 더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민수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판사는 특히 가정의 신뢰를 깨뜨린 죄, 무겁게 판단한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컸습니다. 이길 게 없는 싸움에서 이겼다는 느낌이었죠. 제가 원했던 건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복수였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지연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으니까요.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숙제도 봐주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서서히 우리만의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딸이 제게 다가와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딸의 질문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이가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어른스러워진 딸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보다 많이 안정되었고 저 역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집 근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거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점차 그곳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책 속에서 위로를 받기도 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서관에서 성인 독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상실 후의 삶이었습니다. 왠지 제게 필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 참가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짧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의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상실감과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맞은편에 앉은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서연은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죠.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서연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책을 정리하기도 하고 같이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제게 새로운 책을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서연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서연의 따뜻한 성격 덕분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큰딸은 서연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여성으로서 조언이 필요할 때 서연에게 말하곤 했죠. 어느 봄날 네 식구가 함께 공원에 소풍을 갔습니다. 아이들은 앞서 뛰어가고 서연과 저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득 서연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이혼한 것을.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아프지만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덕분에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을 걸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한 그날, 다시 저를 향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다시 사랑을 시작하기엔 아직 이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돌아보면 지연의 수영은 우리 가정의 파국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다시 숨을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해변을 향해 천천히 헤엄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상처는 남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